안녕하세요. 국민건강보험공단입니다. 지금부터 급여 제공 계획서 작성 및 관리 교육을 시작하겠습니다. 같이 알아보러 가볼까요? 먼저 법적 근거를 설명드리고 급여 제공 계획 수립, 전산 통보 방법, 작성 기준, 항목별 작성 사례, 다빈도 질의응답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작성에 대한 법적 근거입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7조에 따르면 기관은 개인별 장기요양 이용계획서를 바탕으로 장기요양 급여 제공 계획서를 작성하고 수급자의 동의를 받아 그 내용을 공단에 통보해야 합니다. 또 시행규칙에 따르면 이때 전자문서 교환 방식을 이용해야 합니다. 2019년 6월 12일에 급여 제공 계획서 서식이 신설됐습니다. 종류는 두 가지로 좌측은 방문 요양, 방문 목욕, 방문 간호 서식이고 우측은 시설, 주야간 보호, 단기 보호 서식입니다. 다음은 급여 제공 계획 수립입니다. 업무의 흐름을 살펴보겠습니다. 공단이 수급자에게 개인별 장기요양 이용계획서를 제공하면 수급자는 계약 체결 시 개인별 장기요양 이용계획서를 기관에 제시합니다. 기관은 급여 개시 전 개인별 장기요양 이용계획서를 바탕으로 급여 제공 계획서를 수립하고 동의를 받아 급여를 제공하고 기관은 이 급여 제공 계획서 내용을 전산으로 공단에 통보합니다. 장기요양 급여를 제공하는 모든 기관이 작성하고 통보해야 될까요? 네, 복지연구 사업소를 제외하고 장기요양 급여를 제공하는 장기요양 기관은 급여 제공 계획을 공단에 통보해야 됩니다. 2018년 3월부터 방문 요양, 간호, 목욕, 주야간보호센터가 통보 의무 대상 기관이었고 2019년 6월 12일부터는 시설 단기보호도 확대 적용됐습니다. 또 팩스 통보가 아닌 공단 포털에서 전자문서 교환 방식으로 통보합니다. 전산 화면은 뒤에서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재가급여의 경우 신규 수급자는 급여 개시 전 욕구 사정을 하고 급여 제공 계획을 수립해야 되고 이것은 2020년 재가기간 평가 매뉴얼에 나와 있는 부분입니다. 그렇다면 시설급여는 어떨까요? 2021년 시설급여 평가 매뉴얼에 따르면 시설급여도 역시 신규 수급자는 급여 개시 전에 욕구 사정을 하고 급여 제공 계획을 수립해야 됩니다. 여기서 급여 개시 전이라는 것은 입소 당일을 포함합니다. 단 2019년 1월에서 평가계획 공고월까지는 그 이전 버전이 2018년 시설급여 평가 매뉴얼 기준을 준용합니다. 그러면 언제 다시 작성해야 될까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13조 제5항에 따르면 기관은 장기요양급여의 제공 중 수급자의 심신기능 상태, 욕구 및 등급이 변경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반영하여 급여 제공 계획서를 다시 작성하고 수급자의 동의를 받아 그 내용을 공단에 통보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수급자의 상태 변화로 인해 서비스 제공 계획 및 내용의 변경이 있거나 연 1회 정기적인 욕구 조사 결과를 반영한 급여 제공 계획의 재수립의 경우 등에 재작성합니다. 개인별 장기요양 이용계획서가 변경된 경우에도 해당되며 이때 단순 재발급은 재작성하지 않아도 됩니다. 개인별 장기요양 이용계획서를 바탕으로 작성해야 하며 2019년 6월 12일 이후 발급된 개인별 장기요양 이용계획서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는 개인별 장기요양 이용계획서에 권고돼 있는 급여 종류로만 작성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좌측에 있는 개인별 장기요양 이용계획서를 바탕으로 장기요양 급여 제공 계획을 우측처럼 작성하시면 됩니다. 전산으로 급여 제공 계획서 작성을 마친 후 출력을 하면 다음과 같이 나옵니다. 구성 항목들을 살펴볼 건데 이 항목들을 전산에 입력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개인별 장기요양 이용계획서 번호, 급여 제공 계획서 적용 기간, 작성일, 목표, 필요 영역, 세부 목표, 필요 내용, 세부 제공 내용, 주기 횟수 시간, 작성자, 종합 의견, 총괄 확인자, 동의자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개인별 장기요양 이용계획서는 어떻게 열람할 수 있을까요? 기관에서 직접 운영센터의 포털로 신청 후 승인이 나면 열람이 가능합니다. 전산 화면은 뒤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급여 제공 계획 모니터링은 무엇일까요? 기관의 사회복지사가 수급자를 방문하는 경우 급여 제공 계획에 따른 장기요양 급여가 적정하게 제공되고 있는지 확인하고 목표 달성 여부 및 수급자의 기능 상태와 욕구 변화를 확인하여 분기별로 급여 제공 계획 모니터링 작성 및 상담 결과를 전산 등록합니다. 또한 수급자의 복합적인 문제로 공단, 지역사회 기관과 함께 사례회의가 필요한 경우 사회복지사 의견에 사례회의 대상자 선정을 체크하여 공단의 사례관리 대상자 선정 의뢰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는 전산화면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화면 접속 경로는 재가급여, 시설급여가 동일합니다. 잘 따라와 주세요. 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에서 포털에 들어간 후 급여 계약 탭에서 급여 제공 계획서에 들어가시면 총 3가지 화면을 볼 수 있습니다. 1번 급여 제공 계획서, 2번 급여 제공 모니터링, 3번 개인별 장기요양 이용 계획서 열람 신청입니다. 자,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개인별 장기요양 이용 계획서 열람 신청 기능입니다. 개인별 장기요양 이용 계획서를 실시간 전산 연계하여 기관의 원활한 급여 제공 계획 작성 및 통보를 지원하고자 개인별 장기요양 이용 계획서 열람 신청서를 공단으로 접수하여 승인받은 경우 개인별 장기요양 이용 계획서를 전산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계약 일자를 조정하여 조회하여 수급자를 확인합니다. 급여 계약 통보 시 입력했던 계약 일자별로 조회가 가능한데요. 이것을 신청할 수 있는 대상은 계약이 체결돼 계약이 유효한 수급자입니다. 계약 일자별로 조회가 가능하고 열람 신청 여부 YN으로 선택해서 가능합니다. 신청 처리 상태가 접수라면 기관에서 열람 신청까지 한 상태이고 완료이면 기관에서 신청하고 공단에서 승인까지 다 완료된 상태입니다. 열람 신청이 완료된 경우 Y로, 열람 신청 내역이 없는 경우 N으로 표시되고 열람을 취소하고자 할 때 취소 사유를 선택하고 열람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4가지 버튼이 있습니다. 신청 버튼을 클릭하면 처리 상태가 접수로 변경됩니다. 재가기간의 경우 수급자가 2개 이상의 급여 종류를 이용하는 경우 1개의 급여 종류를 선택하더라도 이용 중인 급여 종류가 함께 신청됩니다. 2번 신청서 버튼을 누르면 열람 신청 이후 미리 보기 및 출력이 가능하고 3번 처리 상태가 접수 단계인 경우에 신청을 취소하고 싶은 경우 신청 취소 버튼을 누르면 됩니다. 4번의 열람 신청 처리가 완료된 상태에서 열람을 취소하고 싶은 경우에는 열람 취소 버튼을 누르면 되고 공단이 처리하면 열람이 불가능해집니다. 공단에서 처리를 완료해 열람 동의 여부, 가능 여부가 이렇게 Y로 표시되면 이제 개인별 장기요양 이용계획서를 열람할 수 있게 됩니다. 개인별 장기요양 이용계획서 조회 버튼이 우측 상단에 있는데 이걸 누르면 수급자 성명, 계획서 번호가 뜨고 조회하고 싶은 계획서를 선택하여 조회 버튼을 클릭하면 조회 및 미리 보기 형식으로 출력이 가능합니다. 단 열람 동의 여부와 열람 가능 여부 중 한 항목이라도 N으로 표시된다면 조회가 불가능합니다. 또 3개월 이상 방문 일정 등록이 없는 대상자, 휴폐업 또는 행정처분 대상 기간은 조회가 불가능합니다. 자, 이제 2번째로 넘어가 볼까요? 급여 제공 계획서는 기관별 계약 이력이 있는 수급자를 조회하고 급여 제공 계획서를 작성, 통보할 수 있는 화면입니다. 버튼을 클릭하면 다음과 같은 화면이 나옵니다. 급여 계약 일자를 선택하여 조회 시 기관의 급여 종별로 계약된 수급자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급여 계약 유효 버튼을 체크하면 조회일 기준으로 급여 계약이 유효한 건을 볼 수 있고 체크를 해제하면 계약이 종료된 내역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통보 지연건은 급여 제공 계획서 적용기간 시작일 이후에 통보된 내역을 조회하고 싶을 때 체크하고 조회하시면 됩니다. 그 아래에 3가지가 있습니다. 급여 제공 계획서 및 통보자를 체크하면 급여 제공 계획 통보 이력이 없는 내역을 조회하고 급여 제공 계획서 1년 경과건을 체크하면 급여 제공 계획 적용 시작일로부터 1년이 경과된 내역을 조회하고 개인별 장기요양 이용계획서 재발급건을 체크하면 급여 제공 계획 통보 이후 새로 발급된 개인별 장기요양 이용계획서가 있는 내역을 조회합니다.
여기서 급여계약일, 계약 시작일자, 종료일자를 볼 수 있고 제공계획 통보일은 급여 제공계획을 작성해서 공단에 통보한 날짜이고 적용기간은 급여 제공계획에 따라 장기요양 급여를 제공하는 기간입니다. 급여 제공계획서 번호는 수급자별 급여 제공계획 작성 순서대로 번호가 생성되고 열람 동의는 개인별 장기요양 이용계획서 열람 신청서가 공단에 접수된 건, 열람 가능은 휴폐업기간, 행정처분기간, 계약을 유지하고 있지 않은 경우 열람 가능 여부 N으로 표시됩니다. 이제 작성을 해볼까요? 해당 수급자를 선택하면 급여 제공계획서 등록 버튼이 생깁니다. 그걸 누르면 다음과 같이 개인별 장기요양 이용계획서 정보 조회 창이 뜹니다. 자세히 살펴볼 건데요. 이 부분은 기관 선생님들께서 문의를 많이 하시는 내용이니 잘 따라와 주세요. 개인별 장기요양 이용계획서 열람 신청서를 제출한 수급자는 팝업 좌측에 유효한 개인별 장기요양 이용계획서 번호가 표시되고 그 번호를 클릭하면 이번 항목에 자동으로 입력됩니다. 좌측에 번호가 조회되지 않는 수급자는 열람 신청서 미제출된 수급자로 직접 번호를 입력해야 합니다. 작성 일자는 급여 제공 계획서를 작성한 날짜이고 그 아래에 급여 종류가 있습니다. 급여 제공 계획서 적용 일자는 해당 급여 제공 계획서를 적용하여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기간으로 기간은 최대 1년까지 작성 가능하고 급여 제공 계획 적용 시작 일자가 작성 일자보다 빠른 경우에는 등록이 불가능합니다. 또 인정 유효 기간 이내로 등록해야 되고 계약 시작 일자와 종료 일자 이내여야 합니다. 작성 사유는 최초 급여 계약이면 최초 급여 계약을 선택하시고 다른 사유라면 해당하는 사유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이제 등록 버튼을 누르시면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갑니다. 다음으로 넘어가기 전에 한 가지 설명드리겠습니다. 방문 요양, 모교, 간호의 경우 급여 계약일, 계약 시작일자, 계약 종료일자가 동일하다면 급여 종류가 다르더라도 급여 제공 계획을 2개 이상 다중으로 선택하여 함께 작성이 가능합니다. 이번처럼 계약 내역을 다중 선택한 후 3번의 급여 제공 계획서 등록 버튼을 클릭하면 각 급여 종류로 급여 제공 계획서 적용 일자, 작성 사유 선택이 가능하고 5번 적용 기간 일괄 적용을 클릭하면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급여 제공 계획서를 출력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내역이 생성된 건을 선택하면 우측 상단에 출력 버튼이 활성화되고 클릭하면 작성 중이거나 통보가 완료된 급여 제공 계획 내용의 미리 보기나 출력이 가능해집니다. 색깔이 표시되는 경우가 있는데 카키색 음영 표시는 작성일 기준 1년이 경과하기 한 달 전, 즉 작성일로부터 11개월 경과한 건임을 의미합니다. 평가 매뉴얼상 급여 제공 계획을 연 1회 이상 수립해야 되기 때문에 미리 전산으로 확인이 가능하도록 보여주는 것입니다. 빨간 글씨는 급여 제공 계획서 통보 이후 발급된 개인별 장기요양 이용 계획서가 있는 경우인데요. 카키색과 빨간색 색깔 표시들은 60일간 음영 처리 이후 해제됩니다. 이제 급여 제공 계획서 이력 탭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급여 제공 계획서 통보 전에는 수정 버튼을 눌러 적용기간, 시작일, 종료일, 작성일, 작성 사유를 수정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급여 제공 계획서를 통보한 이후에는 내용을 수정할 수 없습니다. 수정을 원할 경우에는 재작성을 하여 통보하시면 됩니다. 우측에 필요 내용 작성 탭을 누르면요. 다음 화면으로 넘어갑니다. 통보 전에는 삭제 버튼을 누르면 삭제할 수 있습니다. 이제 다음 화면인 필요 내용 작성 탭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급여 제공 계획서를 작성하기 위해 선택한 급여 종별 목록이 조회됩니다. 필요 내용 작성으로 넘어오면 자동으로 작성자를 선택하라는 팝업창이 구현됩니다. 근무하는 종사자를 조회할 수 있고 종사자가 많은 경우 검색 기능을 사용하시면 됩니다. 퇴사자 포함을 체크하고 조회하면 퇴사한 직원도 포함해서 조회할 수 있습니다. 만약 한 명 이상의 여러 종사자가 급여 제공 계획서를 작성하려고 하는 경우에는 어떻게 할까요? 예를 들어 작성자가 A, B 2명이라면 작성자 A를 선택하고 필요 내용을 체크하고 그 후 작성자 B를 선택하고 필요 내용을 체크하는 방식으로 작성하시면 됩니다. 필요 항목 전체 조회를 클릭하면
선택한 급여 종별에 해당되는 필요 내용 전체 내용을 한 화면에서 작성이 가능합니다. 이전에 작성한 급여 제공 계획서 내용을 그대로 불러오는 기능이 있습니다. 만약 이전에 통보한 급여 제공 계획서 내용을 재사용하고자 한다면 이전 통보 내용 재사용 버튼을 눌러서 재사용하고자 하는 급여 제공 계획 통보 이력을 선택한 후 재사용을 클릭합니다. 동일 기간 기온의 일반실, 치매 전담실이 있는 쥐야간 보호, 노인 요양시설에서 수급자가 실간 이용하는 경우 이전 통보 내용 재사용 기능 사용 가능하니 참고해주세요. 1번 필요 내용은 수급자의 기능 상태와 욕구에 따라 필요 내용을 선택하면 필요 내용과 세부 제공 내역이 자동 표기되고 개인별 장기요양 이용계획서 열람 신청서를 제출한 경우 개인별 장기요양 이용계획서에 체크된 필요 내용이 자동 표시됩니다. 그 옆에 세부 제공 내용은 필요 내용을 체크하면 해당되는 세부 제공 내용이 자동으로 체크됩니다. 그 옆에 세부 제공 내용 수기 작성 항목이 보이시나요? 세부 제공 내용을 수기로 작성하고자 하는 경우라면 세부 제공 내용 수기 작성란에 체크박스를 선택한 후 입력하시면 되고 수급자 기능 상태에 맞는 서비스 제공 내용을 수기로 작성하실 것을 권유드립니다. 세부 제공 내용을 사용하지 않거나 위에 있는 행 추가 기능을 사용하여 제시된 필요 내용 이외에 필요 내용을 추가했을 경우 수기 작성란을 필수로 입력하셔야 합니다. 행을 삭제할 수도 있고요. 다 작성하시면 저장 버튼을 누릅니다. 목표 주기 작성 버튼을 클릭하여 다음 화면으로 넘어갑니다. 잠깐 넘어가시기 전에 한 가지를 알려드릴게요. 이 버튼을 누르시면 수기 작성 내용을 조회할 수 있는 팝업이 구현되니 필요시 사용하세요. 자, 이제 목표 주기 작성으로 넘어왔습니다. 세부 목표 그룹이 있고 그룹별로 목표는 한 가지 이상 작성이 돼야 합니다. 세부 목표 추가 버튼과 세부 목표 삭제 버튼이 있습니다. 급여 종별을 보시면 재가급여의 경우 급여 종류를 다중으로 선택하여 작성할 때 동시에 세부 목표와 주기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 필요 내용 그룹은 비슷한 장기요양 필요 내용별로 그룹화해서 필요 내용 그룹별로 주기, 횟수, 시간을 입력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옷 갈아입기, 세면하기, 몸 씻기, 식사하기, 체위 변경, 이동 등이 있겠습니다. 여기서 필요 내용 그룹의 내용을 선택하면 작성했던 필요 내용, 세부 제공 내용, 작성자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각 세부 목표 추가 시 항목별로 이 버튼이 있습니다. 버튼을 클릭하면 수기 작성 내용 조회 팝업이 구현됩니다. 기관에서 수기로 작성하였던 세부 목표 이력을 조회해서 재사용도 가능하고 수기 내용 검색창에 검색을 해서 조회하여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주기, 횟수, 시간의 경우 하루에 여러 번 제공하는 필요 내용은 시간을 1회당 소요되는 분으로 입력하시면 됩니다. 아래에 보시면 시간 합산 기능이 있는데 작성한 주기별로 시간, 횟수를 합산하여 급여 제공 계획에 작성한 시간을 표시합니다. 단순 참고용이며 서비스 제공 시간과 일치시킬 필요는 없습니다. 이제 마지막 단계까지 왔습니다. 급여 제공 계획서 통보 버튼을 클릭하면 통보 탭으로 넘어옵니다. 동의자, 동의일자, 전화번호, 수급자와의 관계, 수급자 확인 여부, 총괄 확인자를 선택해 주세요. 목표와 종합의견 작성이 남았는데요. 목표의 경우 상단표의 목표란이나 하단 목표란 둘 중 하나를 선택해서 입력하면 양쪽 모두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여기서 재가급여의 경우 급여 종별 여러 개를 선택하여 작성하는 경우에는 종별을 하나씩 선택하여 각 급여 종별로 목표를 따로 입력해야 합니다. 종합의견란은 계획서에 대한 종합의견을 쓰는 칸인데요. 4천자까지 작성이 가능하며 여기에는 개인별 장기요양 이용계획서의 내용과 다르게 작성된 경우 그 사유, 서비스 제공 시 유의사항, 수급자의 주된 욕구 등을 작성하시면 됩니다. 누락된 항목 없이 다 입력한 경우에 저장 버튼을 클릭하세요. 그 후 계획서 통보 버튼을 누르면 공단으로 전송됩니다. 통보 버튼을 누른 날이 통보일이 되는 것이고 그 이후 수정은 불가능합니다. 작성에서 전송까지 잘 마치셨네요. 자, 이번에는 다른 화면을 한번 살펴볼까요? 급여 제공 모니터링 전산 등록은 어떻게 할까요?
급여 제공 모니터링은 급여 제공 계획 수립 시 세운 목표를 잘 달성했는지 등을 확인하는 거라고 앞서 말씀드렸는데요. 모니터링 내역 탭에서 계획서 통보일, 평가일, 사례관리 대상자별로 조회가 가능하고 모니터링 진행건, 완료건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모니터링 내역 탭에서 대상자를 더블 클릭하면 옆 탭인 상세 화면으로 이동합니다. 등록 탭 이동 버튼을 클릭해 옆 화면으로 이동합니다. 모니터링 등록 탭에 넘어오시면 세부 목표가 조회되고 각 목표마다 달성 상황, 미달성한 경우 그 원인, 향후 계획을 작성합니다. 해당되는 사회복지사 의견에 체크를 해주세요. 사례회의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사례회의 대상자 선정 요청에 체크할 경우 공단에서 확인이 가능하고 공단 담당자가 사례회의 대상자를 선택할 때 참고합니다. 모니터링 수행자의 종합적 의견을 작성한 후 평가일, 작성자 성명을 입력하고 나서 저장한 후 모니터링 등록 버튼을 눌러주세요. 누른 후에는 수정이 불가능합니다. 자, 이번에는 작성 기준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교육 초반에 보았던 내용인데요. 항목은 다음과 같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세부 목표는 장기요양급여 세부 제공 내용을 제공하여 얻을 수 있는 효과에 대한 단계적이고 구체적인 목표를 설정합니다. 수급자가 이룰 수 있는, 즉 수급자 중심의 목표를 설정합니다. 두 번째, 필요 내용은 목표 달성을 위해 필요한 장기요양 서비스의 내용으로 개인별 장기요양 이용계획서와 동일한 항목으로 구성되며 수급자의 개별 욕구를 반영하여 기본 제시된 항목 외 수기로 작성 가능합니다. 수급자의 기능 상태의 욕구에 적합한 서비스 내용을 작성합니다. 세 번째, 세부 제공 내용은 필요 내용에 따른 구체적인 서비스 제공 내용으로 필요 내용에 따라 자동 연계되는데요. 수급자의 기능 상태, 욕구 및 필요 내용에 적합한 세부 제공 내용으로 작성합니다. 또 수기 작성도 가능합니다. 네 번째, 주기 횟수 시간은 서비스 제공 내용에 평균적으로 소요되는 시간을 기재하고 서비스의 내용별 제공 주기, 일, 주, 월 필요시를 선택하여 작성합니다. 일 단위로 제공되는 서비스 위주로 작성하고 고시상 기준에 따른 급여 종류별로 적정 제공 시간을 작성합니다. 다섯 번째, 종합 의견은 수급자의 주된 욕구, 기능 상태, 서비스 제공 방향과 서비스 제공 시 유의사항 등을 작성합니다. 항목별 작성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오류 사례들을 볼 건데요. 목표 오류 사례는 크게 세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먼저 수급자 상태가 다른데도 개인별 장기요양 이용계획서의 목표를 그대로 사용한 경우입니다. 현재 와상 상태라서 스스로 옷을 전혀 입을 수가 없다면 목표를 스스로 개인위생 수행 가능으로 설정하면 수급자의 개별 특성을 반영하지 않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 스스로 화장실 사용 가능, 도움받아 화장실 사용 가능을 동시에 작성하는 것처럼 상반된 의미의 목표를 동시에 제시한다거나 수급자의 방 청소 등을 도와주기처럼 단순하게 세부 제공 내용을 나열하는 것은 오류 작성입니다. 또 제공자 중심으로 자주 팔다리 근육을 움직여준다로 작성하는 것이 아닌 수급자 중심으로 혼자서 체위 변경이 가능 등으로 설정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세부 목표의 경우 우측의 예시처럼 세부 목표를 청소를 한다, 약을 드린다와 같이 제공자 중심으로 설정하시면 미흡입니다. 그 다음으로 필요 내용 오류 사례입니다. 장기요양 급여 제공 기준 및 급여 비용 산정 방법 등에 관한 고시 및 장기요양 기관 평가에서 제시한 서비스를 미반영한 경우인데요. 다음의 고시 내용을 반영하여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또 수급자 기능 상태, 욕구를 반영하지 않은 사례인데 시각장애자이지만 스스로 식사가 가능한데도 전적인 식사 도움으로 작성을 했다거나 완전 와상 상태로 경관 영양 중인 수급자에게 반찬 종류, 위치 알려주기를 작성하는 것은 오류 작성입니다. 또 옷 준비 및 옷 정리, 옷 갈아입기 도움, 옷 갈아입히기 등 중복되는 필요 내용을 과다하게 선택하는 것은 미흡입니다.
필요 내용은 서비스 제공 순서가 아니기 때문에 오른쪽처럼 필요 내용을 전부 선택하면 미흡이고 왼쪽처럼 수급자의 기능 상태에 맞는 필요 내용만을 선택하고 수기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부 제공 내용입니다. 필요 내용 오류 사례처럼 수급자의 상태와 맞지 않게 작성하거나 맞춤형 프로그램을 제공하는데도 연계된 세부 제공 내용을 그대로 기재하는 것은 미흡합니다. 고시 제62조와 관련하여 맞춤형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경우는 수기로 작성할 것을 권장드립니다. 또 필요 내용과 동일한 내용을 작성하거나 Reflection Exercise처럼 보호자가 이해하기 힘든 의학 용어는 사용을 지양해주세요. 좌측은 기능 상태에 맞춰 제공하는 프로그램 내용을 수기로 잘 작성한 사례이고 우측은 상태에 맞지 않는 프로그램 내용을 그대로 사용하고 전문 용어를 사용한 사례로 수기 작성을 권장드리고 수급자 보호자가 이해할 수 있는 수준의 용어를 사용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기 횟수 시간입니다. 제공 시간 대비 작성한 시간이 부족하거나 과다한 경우 미흡으로 볼 수 있는데요. 예를 들어 방문 요양 180분으로 급여 일정을 등록했는데 평균 서비스 제공 시간이 180분 미만이라면 종합의견란에 관련 사항을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일괄 필요시로만 작성하는 것은 지양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시 제17조 방문 요양 제공 기준 3항에 정서 지원은 1회당 방문당 최대 60분 범위 내에서 제공하여야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는데 이와 다르게 정서 지원 서비스를 1회 방문당 최대 60분 초과하여 작성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루에 2번 각 50분씩 이동 도움을 제공하는 경우라면 하루에 1회 100분이라고 기재하는 것이 아니라 하루 2번 50분 서비스 제공으로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우측처럼 과다하게 필요시 위주로 작성하는 것은 미흡 예시입니다. 마지막으로 종합의견 오류 사례를 보겠습니다. 단순 상태상만 기재하거나 서비스 제공 방향과 유의사항을 미작성한 경우는 오류인데 예를 들면 인지활동형 방문요양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라면 종합의견에 수급자와 함께하는 활동임을 명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수급자의 특성을 반영하고 보호자가 이해하기 쉽도록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종합의견 적정 작성 예시인데 크게 4부분으로 나누어 주요 기능 상태, 서비스 제공 방향, 개인별 장기요양 이용계획서와 내용이 다른 사유, 수급자가 요구한 서비스를 잘 담았습니다. 마지막으로 답인도 질의응답에 대해 살펴볼까요? 개인별 장기요양 이용계획서 번호는 무엇을 의미하나요? 계획서 좌측 상단에 표시된 17자리 숫자를 의미하며 인정번호 11자리, 시퀀스 3자리, 개인별 장기요양 이용계획서 번호 3자리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 질문. 급여 제공 계획 적용기간을 입력하려고 하는데 적용기간은 무슨 의미이며 어떻게 입력해야 되나요? 네, 서비스를 제공할 기간을 뜻하며 인정 유효기간 이내에 속해야 되고 계약 시작일자와 종료일자 기간을 넘어서 작성할 수는 없습니다. 다음과 같이 적용 시작일자를 계약 시작 종료일자 기간으로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고 팝업창이 뜨면 입력 날짜를 조정하셔야 되는데요. 적용기간 시작일자는 작성일자 이후로만 또 종료일자는 시작일로부터 1년까지만 입력이 가능합니다. 그 다음 질문. 입력하신 계획서 번호가 유효하지 않습니다 라고 팝업창이 뜨는 경우가 있는데 왜 그런 걸까요? 이유를 크게 4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먼저 실제 발급된 개인별 장기요양 이용계획서의 번호가 아니거나 유효기간이 종료된 개인별 장기요양 이용계획서 번호를 입력하는 경우입니다. 또 개인별 장기요양 이용계획서 출력 일시와 등록하려는 시점의 차이가 1시간 이내인 경우에 이와 같은 팝업창이 뜨기 때문에 출력을 한 지 얼마 안 지난 경우에는 일정 시간 지난 후 작성하시면 됩니다. 또 급여 계약상의 시퀀스와 입력한 개인별 장기요양 이용계획서 시퀀스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입니다. 예를 들어 어떤 수급자에게 유효한 계약이 2개여서 계약건이 2줄이 조회되는데 1번 계약건은 개인별 장기요양 이용계획서의 시퀀스가 100일이고 2번 계약은 100이라고 해본다면
1번 계약에 시퀀스 100일이 아닌 100일에 출력된 개인별 장기요양 이용계획서 번호를 입력하면 저런 팝업 창이 뜨는 것입니다. 그 다음 질문. 갱신 추가 계약을 통보하고 급여 제공 계획서를 등록하려고 하는데 계약 내역이 조회되지 않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계약일을 기준으로 계약 유효한 대상자가 조회되도록 기본 세팅이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상단의 급여 계약 유효 체크박스를 해지하고 조회하면 종료된 계약이나 아직 도래하지 않은 계약건도 같이 조회됩니다. 꼭 기억해 주세요. 급여 제공 계획서에서 기본적으로 제시되는 항목 이외의 내용을 추가해서 작성해도 될까요? 네, 물론입니다. 수급자 기능 상태에 맞는 서비스 제공 내용을 수기로 작성할 것을 권장드리고 있습니다. 행 추가 버튼을 사용하시면 됩니다. 급여 제공 계획서 통보 후 잘못 입력한 내용을 확인했는데 수정이 가능한가요? 아닙니다. 한번 통보된 이후에는 수정 및 삭제가 불가능하고 작성 중에는 모든 항목이 수정이 가능합니다. 다음 질문. 5등급 수급자에 대한 급여 제공 계획 작성 시 신체활동 지원, 개인활동 지원 등 항목은 작성하면 안 되나요? 아니요, 작성 가능합니다. 인지활동형 방문 요양을 이용하는 수급자는 인지활동 지원 영역의 필요 내용 중 인지활동형 프로그램 실시, 인지자극활동, 일상생활 함께하기 항목을 선택해서 작성하시면 되고 수급자와 함께하는 활동임을 세부 제공 내용 및 종합 의견에 작성하시고 요양요원, 수급자에게 설명해 주시면 됩니다. 5등급 수급자가 인지활동형 방문 요양을 이용하는 경우 급여 제공 계획을 어떻게 작성하면 될까요? 인지활동형 프로그램 실시 항목을 작성하고 세부 제공 내용, 종합 의견에 수급자와 함께하는 활동임을 명시하시기 바랍니다. 급여 제공 계획서상 서비스 제공 시간의 합과 실제 서비스 제공 시간이 동일해야 되나요? 일, 주, 월, 필요시의 주기가 다르기 때문에 실제 서비스 제공 시간과 급여 제공 계획상 합산 시간이 다를 수 있으므로 평균적으로 제공되는 서비스의 시간 주기 횟수를 고려하여 일, 주, 월, 필요시 주기를 선택하여 작성하시면 됩니다. 급여 제공 계획서 업로드 기능 버튼이 활성화가 안 됩니다. 왜 그럴까요? 개인별 장기요양 이용계획서 열람 신청을 한 수급자의 경우에는 하단의 필요 내용 자동 생성 사용 여부가 자동으로 체크가 됩니다. 때문에 이로 인해 업로드 버튼이 비활성화됩니다. 따라서 급여 제공 계획서 내역 생성 시 이 부분을 체크 해제하여 주시면 됩니다. 이상으로 급여 제공 계획서 교육을 마치겠습니다. 노인 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 장기요양 기관 업무 시스템에 관련 자료들이 게시되어 있으니 필요시 기관 운영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